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정한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또 지나가죠. 흘러갑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금방 갑니다. 금방 가. 또 저녁 시간 오고 그럴 거예요. 오늘 장은 열렸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조금 빠집니다. 코스피는 좀 오를 듯 말 듯 하다가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쭉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2518을 가리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좀 팝니다. 한 1800억 정도, 기관애들은 뭐 40억 정도 매도하는데 개인들이 한 1500억 정도 이제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도 한 0.4% 빠지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 좀 팔고 있고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모두 현재 외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외인들의 그 매도세가 한번 거칠어지면은 주가는 그냥 휘영청 거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동네가 작잖아요. 이 코스피, 코스닥 동네가 작다 보니 외국인의 그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 뭐 가지고 노는 거지 뭐. 개미들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이 주식시장 제가 볼 땐 기울어진 운동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국인 상대로 기관 상대로 돈 번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전 될 수 있으면은 주식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장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몰려들더라고. 몰려들면 그때는 고점이야 무조건 거의 대부분. 그때 많이 박살 납니다. 개미들 박살 나고 돈 탈탈 털리죠. 털립니다. 오늘 보세요. 트럼프 이제 취임을 했고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2차 전지도 또 작살 나죠. 어제는 뭐 신나게 오르더만 작살 납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 가지고 이 오르고 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권사 애널의 그 리포트 그렇게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이놈들 가지고 논단 말이야. 트럼프 입이 더 중요하대. 트럼프. 이 트럼프의 그 입과 행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가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러프를 보냈던 조선주는 동반 상승하는데 이 IRA 폐지 우려에 직면한 2차 전지주 보세요. 파란불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약간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요. 현대미포 이런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HJ중공업 이런 데는 막 오르죠. 하나오션 이런 데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전 그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동력을 잘 알고 있고,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예전에 트럼프가 젊었을 때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조선소에 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도 봤는데, 젊었을 때 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그 현황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 2차 전지는 작살나죠, 지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솔로스 첨단 소재, LG화학 다 빠집니다. LG엔솔. 트럼프 취임사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의 제 행동으로 우리는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를 철회해서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저의 신성한 사역을 시킬 것이다. IR에 근거한 전기차 산업지원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어요. 이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IR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서 IRA에 따라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제공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는 거죠. 이게 트럼프 정부가 IRA와 그 연동되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우려를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가가 떡락을 하더라. 그래서 2차 전지 당분간 좀 힘들 거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네요. 금융당국이 IPO하고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을 통해서 국내 증시 신뢰도 강화와 밸류업에 나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IPO 단계에서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글자로 합니다.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그 진행된 IPO 상장 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IPO하고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해당 개선안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IPO 투자를 할 때 단기 차익 목적의 투자가 아닌 기업 가치 중심의 투자를 진행하도록 할 거랍니다. 또 상장 폐지 제도를 통해서 기존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해가지고 시장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거라고 합니다. 단기 차익 목적의 그 IPO 투자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 자격을 강화하는데, 기관 투자자가 기업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신중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주관사의 의무도 이제 강화되고, IPO 주간의 그 증권사는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기관 투자자에 우선 배정을 해야 돼요. 미달 시에는 주관사가 직접 일부를 6개월 이상 떠안아야 하는데, 또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이 부족하면은 주관사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관사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그런 제도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네요. 이 밖에 일정 기간 보유를 약속하는 특정 기관에 대해서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코너스톤 제도도 입법화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네요. 좀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철저히 좀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부자들은 다 알더라. 뭐냐? 1억 넣었더니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이,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직장인 A씨가 월세를 받는 건물주처럼 매달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노후 자금을 전부 배당 ETF에 넣었다가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였다. 이게 뭐야? 배당 소득세 15.4% 더불어서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다 보니 최고 49.5%의 세율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액의 은퇴자금 투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을 눈여겨본다는 거죠.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연 10%대 그 비과세 이자 수익의 브라질 채권에 이어서 최근에는 코스피 200 지수 기반의 커버드 콜 ETF가 비과세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네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 브라질 국채였죠. 이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 정부랑 맺은 국제 조세 협약 덕분에 연 10%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15.4%의 이자 소득세 없이 이자를 따박따박 모두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채권 매수 결제 금액이 약 1226억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23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브라질의 헤어라 가치 변동폭이 커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이자 수익보다 환율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커버드콜, 코스피 200을 기초지수로 한 커버드콜 ETF,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을 또 2,522억 정도 샀더라. 많이 샀나 보네요. 하여튼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세금을 절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갑니다. 53,800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네요.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선주도 이제 상승의 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43,900원, 0.3% 올라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